아, 네, 안녕하세요. 매끄러운 UX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강재석입니다. 또 제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또 그 자리가 이 JS 컴프 코리아여서 너무나 영광인데요. 심지어 이런 소소한 공통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런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 원인을 토대로 해결 방법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마주하는 문제들이죠. 사용 중에 스크롤이 끊긴다거나 타이핑한 게 화면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거나 구현한 애니메이션이 매끄럽게 동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웹 서비스의 사용성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구현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돌아가는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징 중 하나인 run to completion,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구동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콜스택 이벤트 루프 등이 바로 그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한 원인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해결책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설명하게 될 내용은 어떤 명확한 해결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사용자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UX 디자이너도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서 다소 조심스럽지만 감히 사용자 경험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사용자가 어떤 프로덕트,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는 말에 제일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페이지 로딩, 타이핑, 애니메이션과 같은 사용자가 의도한 인터랙션이 제때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랙션이 제때 반응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게 만들었을까요? 의도한 동작이 제때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가 해당 동작을 막고 느리게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un to completion이라는 특징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run to completion이란 하나의 메시지 처리가 시작되면 이 메시지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어떤 작업도 중간에 끼어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러닝 변수의 값을 true로 세팅하고 setTime 함수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엔 while 루프를 실행하고 러닝이 바뀌었는지 확인했지만 여전히 true겠죠. 그 다음에는 러닝 메시지를 콘솔에 찍게 될 거고 한 500mAh가 지나도 러닝은 여전히 true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영원히 while 루프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익숙한 아이콘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크롬 탭 프로세스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아이콘인데요. 개발자로서 run to completion을 잘 이해하고 이런 아이콘을 만나지 않도록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방금 run to completion을 설명하기 위해 예제 코드를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는 이와 같이 코드가 실행될 때 그 위치를 나타내는 커서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콜스택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요청을 순차적으로 호출 스택에 담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떤 함수가 호출되었고 동작하고 있는지,
다음엔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야 하는지 등을 제어하게 되겠죠. 헬로라는 메시지를 찍는 코드를 갖고 있는 헬로 함수와 그 헬로 함수를 호출하고 JSConf 코리아라는 메시지를 찍는 코드를 갖는 hello.jsconf 함수를 정의하고 마지막에 hello.jsconf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 콜스택에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메인 코드 블럭이 스택에 쌓이게 되고 hello.jsconf 함수를 호출하면서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엔 hello 함수를 호출하고 헬로 메시지를 콘솔에 찍는 것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헬로 메시지를 찍음으로써 스택에서 제거되고 헬로 함수 호출 다음에 위치했던 JSConf 코리아도 JSConf 코리아 메시지를 찍는 요청을 하면서 스택에서 제거. 그 다음에 함수 hello JSConf 함수의 일도 모두 마쳤으니까 이것도 스택에서 제거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마친 다음에 메인 블록도 제거되고요. 이와 같이 자바스크립트는 콜스택 구조와 함께 런투 컴플리션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콜스택에서 만약 요청을 차례차례 처리하다가 뭔가 딜레이가 있는 태스크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예제와 같이 차례차례 동작을 하다가 some expensive 함수와 같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청을 만나면 이전 예제에서 바로 수행되었던 헬로나 JSConf 코리아 메시지를 찍는 일에 지연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바스크립트가 단일 콜스택 구조로 여러 작업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각해 보면은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타이핑하는 와중에 데이터를 패치해서 화면에 뿌려주고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기다리면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복잡한 동시성 이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이문점을 해소해 줄 만한 것들입니다. 동시성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웹 API들, 돔 이벤트나 XML, HTTP 리퀘스트, AJAX 호출할 때 쓰이는 API죠. 타이머를 다루는 set timeout, promise, request animation frame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현대 웹 개발에서 안 쓰기 힘든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이벤트 루프.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써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벤트 루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DN에서는 이벤트 루프를 다음과 같이 코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석해보면 웨이포 메시지 함수가 동기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한 루프를 돌면서 메시지를 기다리고 메시지가 있다면 다음 메시지를 처리하는 코드로 보입니다. 이벤트 루프가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구성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비동기 동시성을 지원하는 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아닌 엔진이 구동되는 환경, 브라우저나 노드.js 같은 환경이 되겠죠. 이것에 속해 있다는 건데 이 구동 환경에서 콜스택에 어떤 태스크를 밀어넣을지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 루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태스크가 있다면 가장 오래된 태스크를 실행하고 태스크가 없다면 태스크를 기다리고 다시 태스크가 있다면 1번으로 돌아가서 반복하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비동기를 다루는 웹 API를 이용한 코드를 통해서 이벤트 루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set timeout은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머 이벤트를 생성해서 인자로 넘겨준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수행하는 기능을 해주는데요. 예제 코드와 같이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인 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타이머 시간을 0으로 줬다는 것은 뭔가 바로 실행돼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스텝을 밟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프로미스는 비동기 작업이 처리되었을 미래 완료 또는 실패 상황을 다루는 API인데요. 위코드 같은 경우는 리졸브 메소드를 통해 빈 값으로 이행하는 프로미스를 발환하고 된 메소드를 통해 이행 완료하였을 때 콜백을 넘겨주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set 타임아웃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다음 그 콜백을 태스크 대기열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프로미스를 호출하고 요 된 메서드의 콜백으로 넘겨진 부분을 태스크 대기열에 담아두어야 하는데 보시면 그냥 대기열과 같은 조금 다른 대기열로 넘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6에서는 동시성을 다루기 위한 프로미스와 같은 API들이 추가되었는데 이들은 일반 태스크와는 달리 살짝 다른 마이크로 태스크라는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태스크와 마이크로 태스크의 차이를 잠깐 짚고 가자면 이와 같습니다. 태스크는 브라우저 혹은 그 외 구동 환경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set 타임아웃이나 UI 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콜백 등이 그 소스가 될 수 있고요. 마이크로 태스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작업 바로 다음으로 실행되어야 할 비동기 작업을 말합니다. 즉 마이크로 태스크는 일반 태스크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말씀드린 프로미스나 옵저버 API, 노드.js의 프로세스 넥스틱 같은 것들이 그 소스가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벤트 루프의 정의에 대해 다시 돌아오면 살짝 고쳐야 할 부분이 생긴 것 같네요. 보시면 태스크를 기다리기 전에 마이크로 태스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마이크로 태스크가 모두 비워지면 그때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럼 아까 예제 코드로 다시 돌아오면 드디어 이벤트 루프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미스에 되는 메소드로 넘겨준 콜백이 마이크로 태스크로서 이벤트 루프에 의해 콜스택으로 밀어 넣어지게 되고 실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헬로를 찍는 태스크가 수행되겠죠. 그렇다면 이벤트 루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비동기를 다루는 웹 API들을 활용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앞선 태스크로 인해서 다음 태스크가 블락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앞선 예제와 같이 set 타임아웃을 호출하고 그 콜백을 태스크 큐에 담아두고 그리고 프로미스를 호출하고 den의 고비용 잠시만요. den의 고비용 연산을 수행할 콜백을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담아두게 됩니다. 마이크로 태스크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태스크가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이벤트 루프는 고비용 연산 작업을 먼저 콜스택으로 밀어넣는데 이로 인해 헬로를 찍는 태스크는 이벤트 루프에 의해 블락이 되게 되겠죠. 물론 이제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때는 실행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다소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불편한 UI, UX를 발생시키는 원인 및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스크는 항상 이벤트 루프에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임의의 태스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태스크가 실행될 수 없다. 마이크로 태스크 큐는 일반 태스크 큐에 비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마이크로 태스크 대기열이 모두 비워지기 전까지는 UI 이벤트 같은 것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예를 들어 CPU 바운드의 고비용 연산을 포함한 태스크나 마이크로 태스크들이 실행되고 있다면 UI와 직결된 클릭, 텍스트, 렌더링 같은 이벤트가 블락될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드린 현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준비한 데모로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모에 앞서
어떻게 동작하는 데모인지 코드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간단한 코드입니다. 텍스트 인풋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입력된 글자 수에 비례하는 개수의 랜덤 색상의 사각형 엘리먼트에 대한 HTML을 생성하고 화면에 뿌려주는 코드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터레이션을 돌고 있고 그리고 그 돔 갱신에 대한 비용이 크다는 것이겠죠. 앞서 설명한 블러킹을 재현할 만한 CPU 바운드의 고비용 연산이 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간단한 UI인데요. 가운데 텍스트 인풋 박스가 있고 그 가장자리를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메시지를 치면 그 메시지 길이에 비례하는 돔 개수가 화면에 갱신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제가 뭐 사용자 인터랙션이 되겠죠. 제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 그게 잘 반영이 되는지 애니메이션이 잘 돌고 있는지 그런 걸 중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메시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중에 한 J까지 입력했는데 텍스트가 끊겼다가 애니메이션도 끊겼었죠. 한참 뒤에 그 렌더링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방금 데모를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링한 결과인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선 크게 두 가지만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상단 프레임 영역인데요. 여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프레임에 무려 3초 가까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인터랙션 영역을 보면은 사용자 인터랙션 관련하여 분석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주황색 블럭의 빨간 밑줄이 사용자 인터랙션에 대해 메인 스레드를 기다린 소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빨간 밑줄이 굉장히 긴 걸 보니까 각 인터랙션마다 상당한 소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부터 소개할 해결 방법들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겠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일 콜스택 구조와 이벤트 루프 등에 의해 블락이 발생하고 있으니 다른 스레드의 작업을 위임하는 방법, 즉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멀티 스레딩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활용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블락의 원인이 되는 태스크가 너무 무거운 것이라면 이를 적절하게 쪼개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멀티스레딩은 웹워커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웹워커는 스크립트 수행을 메인 스레드가 아닌 별도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가능하도록 해주는데요. 메인 스레드에서 워커 객체를 생성해서 워커 스레드와 메시지 기반으로 통신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포스트 메시지를 통해 워커 스레드에게 롱러닝 태스크의 실행을 요청하고 워커 스레드는 이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메인 스레드는 이로 인해 블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역시 포스트 메시지를 통해 결과 완료를 전송하고 메인 스레드에서는 이를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코드로 살펴봐도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워커 객체를 생성하고 필요시 워커 객체의 포스트 메시지 메소드를 통해 롱러닝 태스크를 요청하고 워커 스레드에서 작업이 완료돼서 메시지가 오면 이를 기다렸다가 핸들링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적용한 데모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같은 메시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뭔가 아까보단 좀 나아진 것 같죠? 근데 여전히 뭔가 버벅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해당 방법을 적용해 개선해 본 데모의 프로파일링 결과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소요 시간도 그렇고 인터랙션 소요 시간도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모에서 확인했듯이 이 방법도 아예 버벅임 없는 사용자 경험을 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단말기가 뭐 60fps, 한 프레임에 뭐 16ms 정도의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위에 보면 뭐 200ms, 600ms, 많게는 900ms까지 걸리고 있는데 아마 CPU 바운드의 연산은 워커 스레드에 유임을 했지만 돔갱신과 같은 작업은 메인 스레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 간에는 메시지 기반으로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웹워커의 한계입니다. 즉 워커는 직접적으로 돔이나 메인 스레드의 컨텍스트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무거운 태스크를 쪼개서 비동기적으로 적절히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각화를 간략하게 해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앞에 롱러닝 태스크로 인해 뒤에 태스크들이 블락되고 있다면 이를 적절하게 쪼개서 태스크들 사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스케줄링 하는 건데요. 앞에 그 제너레이터 관련 세션 잘 들으셨나요? 저도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그 해당 간단하게 스케줄링하는 환경을 구현해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존 코드에서 인풋 이벤트가 트리거 되었을 때 바로 작업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 보시면 런 청스라는 인터페이스에 청크 제너레이터를 호출해서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크 제너레이터는 기존 이터레이션을 적절한 청크 단위로 쪼개서 해당 단위마다 일드시키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런 청스는 일드된 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setTimeout과 같은 비동기 API를 통해 태스크 큐에 적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적용한 데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적어볼게요. 네, 비교적 텍스트 인풋은 블락되는 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데 뭔가 렌더링이 뒤로 밀려서 한 번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적어도 텍스트 인풋은 블락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링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역시나 상당 부분 수치적으로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하는 김에 좀 더 최적화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돔갱신을 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이 커 보이는데 돔갱신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모는 텍스트 인풋에 따라 돔을 갱신하게 되는데 아까 같이 빠르게 타이핑하는 경우에는 인풋에 대해 매번 돔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만 돔을 갱신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태스크가 처음에 큰 덩어리일 때는 다음 태스크가 블락되므로 갱신할지 말지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잘게 쪼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행하는 태스크가 진행 중인지 확인 후 진행 중이라면 해당 태스크를 취소하고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돔도 마지막 작업이 완료됐을 때 한 번만 갱신되고 뒤에 애니메이션도 끊기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텍스트 인풋도 블락되지 않았죠. 프로파일링 그래프도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프레임 최대 소요 시간도 마지막 돔을 갱신하는 순간에 조금 걸렸고 나머지 프레임은 준수한 편이네요. 인터랙션 소요 시간도 눈에 띄게 짧아졌고요. 네, 시간 잘 가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실행 시간이 긴 태스크 혹은 마이크로 태스크가 렌더링, 클릭, 인풋과 같은 이벤트를 블락한다면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UI가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엔진 구조, 이벤트 루프 등의 구조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잘 다루어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웹워커와 같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롱러닝 태스크를 위임하거나 아니면 작은 태스크로 쪼개서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중요한 UI 이벤트가 블락되지 않도록 하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린 데모나 예시를 통해 가정한 상황은 좀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선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최대한 발생하게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최고의 최적화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란 말도 있듯이 비싼 연산이나 과도한 동갱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공유한 자리를 가진 것은 비록 잘 돌아가는 코드일지라도 그 코드가 돌아가는 원리와 구동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작성한 코드와 아닌 코드는 결국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이러한 제 의도가 잘 전달됐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